안녕하십니까. 한배국제결혼 전문업체 두물머리 조성입니다. 어제는 제가 틱톡에서 좀 재밌는 영상을 좀 봤어요. 우리 이혼했어요라는 프로그램인데 27세 남성과 24세 여성이 이제 결혼을 했어요. 결혼하고 아이가 이제 출산을 했는데 이제 3개월 만에 이제 별거를 시작을 했고, 그리고 이제 결혼 2년 만에 이제 이혼을 한 이 사례인데, 그 프로그램을 보니까 이혼을 하게 된 그 이유가, 가장 큰 이유가 이 양가 부모님의 개입이 너무 심했나 봐요. 그리고 이제 좀 자존심도 셌고, 그 내용을 보니까는 그렇더라고요. 이제 결혼식장 섭외서부터 이제 신경전이 펼쳐진 거죠. 이제 남성의 부모는 강남에서 하자. 그리고 이제 여성의 부모는 수원에서 하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축가 같은 경우도 이제 남편이 아내를 위해서 이제 노래를 불러야 되는데, 그 남편의 이 부모가, 아버지가 내가 부르겠다. 부르려고 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뭐, 자기가 이제 젊었을 때 가수가 꿈이었기 때문에 축가를 내가 부르겠다. 만약에 내가 축가를 만약에 안 부르게 되면 나는 결혼식장에 안 나타나겠다. 이제 으름장을 놓은 거죠. 그리고 세 번째, 아이를 출산을 하였으나 이제 이름도 양가 부모에서 이렇게 좀 개입이 좀 많았나 봐요. 그래서 이름 짓는 것도 우리 마음대로 못했고, 그리고 이제 네 번째가 처가살이를 했는데 이제 불편한 사람, 장인 장모 형님. 그래서 이제 신혼 때도 이렇게 막 살얼음판을 걷는 그런 그 신혼 생활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다섯 번째가 육아를 할 때서부터도 하나부터 열까지 양가의 부모님이 정해주신 대로 육아를 해야 했고, 그리고 이 육아용품도 그 양가 부모님이 하라는 대로 해서 사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전에 20, 30대, 이제 우리 부모님 세대의 20, 30대와 요즘의 20, 30대를 보면 이 생각하는 것 자체가 너무 달라요. 예전에 우리 부모님 세대 20, 30대는 그냥 고등학교 졸업하면은 어른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주신 게 많았고, 요즘에 20, 30대를 보면은 그냥 철이 없는 뭐 청소년? 이 정도로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 이유가 왜 그러냐면, 자,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예식장을 준비를 한다라고 할 때도, 본인이 결혼을 하는 거잖아요. 그죠? 뭐 양가 부모님이 뭐 지원을 해줘서 뭐 결혼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근데 사실적으로 둘이 결혼해서 둘이 사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부모님들하고 이런저런 대화를 해서 의견이 좁혀지지 않으면, 저 그냥 스몰 웨딩 하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나하고 친한 사람들만 해서 스몰 웨딩 하면 되는 거고, 그리고 뭐 축가다 이런 것도 아버지가 개입하려고 한다. 오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좀 자신감이 있어야 되지 않냐라는 거죠. 저 같은 경우도 어린 시절에 아버지와 어머니가 이혼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뭐 결혼식을 할 때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돌잔치 할 때도 마찬가지고, 제가 이제 아버님한테 이제 예의상 전화를 했죠. 어머니하고 같이 앉으실 거면 앉으셔라.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럼 난 안 간다. 자기가 새엄마하고 결혼했는데, 새엄마하고 같이 앉아야지, 그렇지 않겠냐. 그래서 새엄마가 저한테 뭐 친엄마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뭐 저한테 잘해준 것도 없고, 그래서 저는 싫다. 해가지고, 오지 마셔라. 저는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왜냐면, 만 18세가 되면 성인이라 이 말이죠, 성인. 성인이면 본인이 생각한 대로 주도권을 잡을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뭐 아이 출산을 했을 때도 이름 짓는 것도 다 제가 다 알아서 했고, 굳이 뭐 부모님 세대도 뭐 조언해 줄 수 있겠지만, 내가 생각한 거, 우리 와이프하고 생각한 이름이 더 낫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리고 또 부모님들이 딱 뭐 이 한자어나 뭐 의미를 봤을 때도 괜찮다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이름을 정했어요. 그리고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처가살이를 한다. 그리고 뭐 시집살이를 한다. 했을 때 불편한 사람들과의 이 관계를 이 원활하게 만드는 것도 남자가 하는 역할이고 또 여자가 하는 역할이에요. 근데 그렇게 했음에도 이렇게 눈치를 주거나 분위기를 안 좋게 한다라고 하면 독립을 하셔야지. 저 같으면은 뭐 예를 들어서 뭐 처갓집에다가 이렇게 제가 했고 뭐 했는데 좀 이게 분위기가 좀 그래. 뭐 긍정적인 게 아니라 계속 부정적으로 가. 그러면은 긍정적으로 자꾸 하는데도 부정적으로 간다라고 하면은 서로 안 맞는 거예요. 서로 안 맞는데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나듯이 떠나면 된다 이거예요. 그리고 육아할 때도 뭐 부모님이 개입을 해서 뭐 옷서부터 뭐 용품서부터 이런 거를 다 부모들이 하라는 대로 한다? 그러면은 이 젊은 친구들이 어렸을 때 살아온 게 다 엄마가 짜여준 계획대로 살아온 거예요. 본인이 하루에서 24시간을 본인 스스로 계획을 하면서 살아온 게 아니라 부모님의 스케줄에 따라서 이 남자 여자들은 살아왔다 이 말이에요. 왜? 자기가 할 말은 자기가 해야 된다 이 말이죠. 내가 이게 부당하다. 우리는 이렇게 사고 싶다 했을 때 그런 말을 못할 정도면은 솔직한 얘기로 사회적으로도 경제력이 없다. 그리고 늘 부모가 주는 돈으로 생활을 해왔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국제결혼을 제가 상담을 하잖아요. 이 국제결혼을 상담을 하면은 뭐 저는 뭐 연봉이 어떻고 뭐 직장은 좀 이렇게 자리를 잡았고 뭐 집이 있고 뭐 어쩌고저쩌고 다 얘기를 해요. 근데 결론적으로 본인이 뭐 여자를 만날 그 시기를 놓쳐서 여자를 못 만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연봉이 높고 집이 있고 자리를 잡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이 상대 여성을 이렇게 끌 수 있는 그런 매력 어필도 부족했던 거고, 그리고 본인 나름대로 뭐 곤조가 있다든지 아니면 여자와 함께 했을 때 그 여성을 뭐 편안하게 해줬다든지 아니면은 정말 내가 이 사람과 열정적으로 사랑을 했다라고 하면은 벌써 결혼을 했겠죠. 근데 그냥 말은 그냥 청산유수예요. 내가 뭐 과거에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초혼이야. 그리고 연애 경험도 없어. 그러면은 본인한테 문제가 많은 거예요. 그리고 본인한테 이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피드백을 해주면은 귀를 열고 이렇게 장점을 이제 본인들이 이렇게 생각을 해서 개선을 안 하면 솔직한 얘기로 국제결혼이 쉽지가 않거든요. 그리고 대부분 국제결혼 상담을 하는 거 보면 딱 그거예요. 뭐 남부 여성은 뭐 어쩌고 북부 여성은 어쩌고 그 유튜브에서 이렇게 들은 썰을 가지고 저한테 얘기를 해요. 그러면은 제가 역으로 질문을 해요. 사장님께서 뭐 남부 호치민을 가보셨어요? 아니요? 그러면 남부 여성과 사귀어 보셨어요? 아니요? 뭐 뜨거운 사랑을 해보셨어요? 아니요? 피해를 입어 보셨어요? 아니요? 그래요. 그리고 북부 여성은 뭐 피부가 하얗고 뭐 한국 사람처럼 생겼고 뭐 서양적이고 뭐 어쩌고저쩌고 다 얘기를 해. 그래서 제가 반대로 또 역으로 질문해요. 만나보셨어요? 아니요? 그리고 뭐 결혼해 보셨어요? 아니요? 근데 이걸 어떻게 하냐 이 말이죠. 그리고 더 웃긴 거는 제가 뭐 키는 뭐고 몸무게는 뭐고 뭐 월급은 얼마고 연봉 얼마고 집은 있고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 저는 어떤 나이대의 여성을 만날 수가 있나요? 이렇게 근본 없는 질문을 하세요. 그래서 제가 뭐 사장님에 대해서 제가 아는 게 너무 없으니까 어떤 여성을 소개해 줄 수 있고 어떤 여성과 매칭이 될 수 있다라고는 제가 장담을 못 합니다. 그리고 사장님 정도 나이가 되면 내가 이 여성이 정말 마음에 든다라고 하면 적극적으로 대시도 해야 되고 어필도 해야 되고 그리고 좋은 모습을 보여줘야지만이 여성들이 마음에 들어 할 수가 있다.
또 이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신부 검증은 어떻게 하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신부 검증도 마찬가지예요. 본인이 좋은 사람이면은 좋은 여성을 소개를 받을 수가 있는 거고, 본인은 내세울 게 없는데 좋은 여성을 소개받는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이 신부를 여러분들이 뭐 맞선을 볼 때 이 여성이 좋은 여성인지 아닌지는 제가 전에도 얘기하지만, 학력도 괜찮고, 그리고 친구들도 괜찮고, 그리고 친구들 직업도 괜찮고, 그리고 집안 부모님도 이 자녀와 사이가 되게 좋고, 그리고 부모님이 사위한테 뭐 조건을 내세우거나 뭐 좀 이렇게 불합리한 뭐 조건을 내세운다라 하게 되면 그 부모님은 잘못된 거거든요. 근데 정말 괜찮은 부모님들은 딱 그 얘기를 해요. 기본적인 것만 하고 둘이서 정말 행복하게 잘 살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신부 검증이나 이런 거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딱 봤을 때 학력 좋고, 친구들과 사이도 좋고, 부모님하고 사이 좋고, 그리고 얼굴과 옷 매실을 보면은 이렇게 참하게 생기신 분들은 정말 옷도 단정하게 잘 입어요. 그리고 뭐 문신도 없고, 그러면은 제가 이제 그런 여성들을 이제 모집을 해서 제가 해드려요. 그렇기 때문에 신부 걱정을 할 필요는 없어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상담을 만약에 받는다라고 하게 되면 본인에 대해서 정확하게 얘기를 해주고, 그리고 자기는 이런 여성의 이상형이다라고 정확하게 얘기를 하면 돼요. 그래야지 이게 상담이 진행이 되는 거지. 뭐 남부는 뭐 이런 사례가 있고 이런 안 좋은 사례가 있고 북부는 이런 사례가 있고 이런 안 좋은 사례가 있다, 이거는 본인이 겪은 일이 아니면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그 국제 결혼을 준비하시는 분들한테 늘 하는 얘기가 뭐냐면, 내가 이 여성을 만나려면 가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가봐서 만나보고 대화해보고 뭐 이런저런 일상을 겪어보면 이 사람이 좋은지 안 좋은지를 알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만나러 가는 거는 그냥 편안하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정말 이 사람이랑 결혼을 해야겠다라고 여러분이 느꼈을 때에는, 그때는 생각을 깊게 생각해보고 결정을 하시면 돼요. 근데 아직 가지도 않았는데 가기도 전서부터 뭐 이런 생각하고 저런 생각하고 뭐 이런 고민하고 스트레스 받을 필요가 없어요. 내가 만나봐야지 이 여성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 수가 있는 거고, 이 사람의 성격이 좋은지 안 좋은지를 판단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국제결혼 정말 생각하시는 분들은 내가 맞선 여행을 하든 뭐 국내 맞선을 하든 만나보고 나는 국제결혼 해도 되겠구나, 안 해도 되겠구나, 이렇게 판단하시는 게 가장 좋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생각만 하지 말고 행동을 하시는 게 가장 좋아요. 그리고 저한테 뭐 이렇게 상담하고 뭐 이렇게 뭐 만나겠습니다 이렇게 하신 분들도 있고, 뭐 만나겠습니다 하고서는 뭐 깜깜 무속인 사람도 있어요. 무소식인 사람? 그러면 솔직히 저도 제가 이 사람과 사람이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정말 이렇게 일적인 부분으로 만나서 일적인 부분으로 마무리가 되고 뭐 시작이 되고 하는 사람들과 제가 일을 하지, 이렇게 기본적인 개념이 없는 사람하고는 저는 일을 안 해요. 왜? 사회생활을 이렇게 개판으로 하는데 제가 뭐 그런 사람들하고 일을 해봤자, 도움을 줘봤자 좋은 소리 안 나오거든요. 뭐가 안 좋으면은 그냥 뭐 이게 문제다 저게 문제다 말만 많지, 일을 제대로 하시는 사람들, 기본적으로 내가 어떻게 하고 어떻게 약속을 지키는 사람들은 그런 얘기 절대 안 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저한테 상담을 할 수는 있어요. 상담할 수 있지만 뭐 기본 에티켓에 뭐 어긋난다라고 하게 되면 저는 솔직히 뭐 그 사람이 뭐 돈 들고 와서 뭐 진행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하고는 진행을 안 합니다. 만약에 이제 국제 결혼을 상담을 하신다라고 하게 되면 본인들이 내뱉은 말, 언제 뭐 상담하겠습니다 라고 하게 되면
지킬 정도의 기본 소양은 있어야 된다라고 저는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본인이 만약에 뭐 일정이 뭐 어쩌고저쩌고 해서 못 갈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바로바로 얘기를 해주는 게 기본적인 예의고요. 근데 이제 그런 게 안 됐다? 그런 게 안 됐는데 국제결혼을 뭐하러 해요? 기본이 안 됐는데. 그거는 어디 가서도 다 보여요. 보이기 때문에 그냥 자기 얼굴에 침 뱉는 꼴밖에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디를 가서 상담을 하고 어디를 가서 뭐 어떤 뭐 비즈니스를 한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은 철저하게 지키셔야 돼요.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을 소개를 해줄 때에도 좋은 사람을 소개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내가 이 기본이 안 됐어. 근데 그 사람한테 좋은 사람을 소개해줘도 그 여성분이 모를까요? 알아요. 하나를 보면 열을 알 수가 있어요. 남자가 여자를 볼 때도 하나를 보면 열을 알듯이 베트남 여성들이 괜찮은 사람이야. 뭐 직장도 괜찮고 뭐 대학교 졸업하고 다 했어. 그럼 그 여성이 남성을 볼 때 외모만 볼까요? 아니에요. 하나부터 열까지 다 봐요. 하는 행동서부터 나한테 관심 주는 것부터 이거를 다 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린 건 딱 그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국제결혼에 대해서 관심 있고 결혼을 하고 싶다라고 하게 되면 기본적인 에티켓은 지키셔야지만이 이 상대방도 좋은 사람을 소개를 받았을 때 서로 잘 맞을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나쁜 사람이면 상대방도 금방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은 충실하셔야 된다. 예. 그리고 또 이렇게 긴 시간 또 이렇게 제 영상을 또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뭐 궁금한 사항이라든지 뭐 피해라든지 이런 게 있다라고 하게 되면 전화 주시면은 제가 또 친절하게 또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